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일단 입시 가이드북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대학 입시 기본적인 내용들하고, 그리고 두 번째 고교 입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바탕이 되어야지만 입시 가이드북을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입시 가이드북의 내용 구성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 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상상발전소라는 곳에서 대입 평가 항목, 즉 이제 컨설팅이라든가 뭐 설명회 등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종락원에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상담하고 컨설팅을 해봤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설명회 연사들과는 달리 직접 가르쳤고요. 제가 가르치고 담임을 또 오랫동안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직접 관리해왔기 때문에 보다 더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팬데믹 때문에 저도 업이 이 설명회를 하지 못하니까 이제 제가 가르쳤던 제자 하나가 고대 미디어학부 다니는 애가 있는데, 걔가 유튜브를 하자고 해서 지금 올해 4월 달에 유튜브 채널 입시의 신 TV를 개설해서 운영자로 일하고 있고, 한 25 정도의 동영상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메솔릭하고 같이 일한 지는 한 4년 됐고요. 예, 앞으로도 계속 우리 원장님들 이 팬데믹 상황에서는 라이브 설명회로 좀 만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 1월, 2월, 3월 이렇게 계속 월별로 한 번씩 시기별로 테마에 맞춰 가지고 제가 설명회를 진행할 것이니까, 예, 다음에 또 계속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제 2022학년도, 내년도가 2022학년도입니다. 2022학년도 이후에 대학 입시는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대입 전형의 구조를 보시면, 자,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정시전형은 이제 가군, 나군, 다군 3번 지원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왼쪽 좌상향 쪽에 위치하고 있는 수시는 크게 본다면 학생부 전형, 교과 전형하고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정시 전형은 수능 100%로 뽑는 전형입니다.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학생부를 전혀 반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보도 자료가 나왔었죠. 서울대가 2023학년도부터 정시 전형에서 수능 60%, 학생부 40%로 반영을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교과 역량이라고 하는 학생부 내신이 이제 반영되는 방향으로 좀 바뀌어 갈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연대고대라든가 다른 사립대학들이 발표는 하지 않아서 영향, 파급 효과는 좀 내년 4월에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학생부 전형, 학생부가 좋은 친구들이 이제 갈 수 있는 전형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 100%로 뽑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과 내신만 가지고 뽑는 전형이다. 교과 내신만 가지고 뽑기 때문에 당연히 내신이 불리한 특목 자사고 애들은 거의 지원이 어렵죠. 합격자 99%가 일반고인, 일반고 위주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내신으로만 뽑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상위권 대학들, 서울의 상위권 대학들, 지방 거점 국립대학들은 일반고를 좀 믿지를 못해요. 일반고의 학력 수준을 믿지 못해서 너네들은 내신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국영, 수탐, 수능에 어느 정도의 등급은 좀 맞춰줘야 되겠다. 그래서 수능 최저 기준을 같이 적용을 해서 선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내신 플러스 수능 최저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종합전형은 학생부 교과 플러스, 자, 이른바 비교과라고 하는 교과 활동입니다. 자동봉진이라고 하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거기에 독서기록, 그리고 이제 교과목, 세특과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되는 전형인데, 아무래도 교과 성적이 중요하겠지만 교과 성적 다음으로는 이
교과 활동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서울대라든가 서울대, 고대, 이화여대 요 세 대학들은 수능 최저 기준을 일부 적용하고 있고, 그리고 거의 한 70%의 대학들은 구술 면접으로 마지막에 이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학생부 교과건 종합이건 간에 학생부가 좋지 않으면 합격하기가 어렵죠.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공부에 뜻을 두지 못하고 방황하는 친구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원장님들 자주 보실 텐데, 그런 친구들이 자 2학년 겨울방학에 정신을 딱 차리는 겁니다. 뭐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정신을 차리는데, 정신을 차려서 수습을 하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수시 지원하려고 보니까 학생부는 이미 베린 몸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미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학생부 전형을 지원하지 못한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예 수시가 차단이 되니까 이제 나름대로 탈출구로 만들어 놓은 전형이 논술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논술 전형은 일단 사실상 학생부의 비중은 거의 없고요. 논술이 거의 가장 중요하다. 거기에 이제 일부 대학들이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논술 전형이 많은 학교가 이제 폐지할 거라고 보여졌는데 정부 방침이 그렇거든요. 근데 내년도는 아직도 매우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당분간은 상위권 대학들은 남아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 안 좋은 애들, 예전에 집 나간 그 탕아들이 개과천선에서 돌아왔는데 얘네들에게 어떤 역전의 기회를 한번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인생이라는 게 나름대로 살아볼 만하다라는 느낌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인생 역전의 기회라는 측면에서 논술 전형은 필요하다고 보고, 글쓰기 능력이 또 정말 어떤 소통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그 상위권 대학에서는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자, 이렇게 그 크게 본다면 네 가지의 구조로 지금 선발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럼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바뀌느냐? 크게 세 가지가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죠. 대입 전형의 구조가 바뀐다. 두 번째는 수능 체제가 바뀐다. 세 번째로는 학생부 기재 방식이라든가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 방식이 바뀐다. 그런데 평가 방식이 바뀌는데, 평가 방식이 바뀌지만 그게 또 2022학년도, 23학년도 현재 고1까지 하고 현재 중3부터는 또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미세하지만 매우 의미 있는 차이가 있어가지고 저도 갑자기 물어보면 순간순간 헷갈립니다. 약간 미세하지만 의미 있는 차이들이 있거든요. 자, 왜 이런 것들이 나타났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입 전형 구조를 보신다면 올해 지금 그 입시가 거의 막바지죠. 21학년도 입시가 막바지인데 올해만 보더라도 수시가 77%고 정시가 23%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조국 장관 건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고 수시는 너무 불공정하다. 특히 있는 집 애들이 좀 더 유리한 전형이다. 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문제제기가 심해졌죠. 그래서 교육부가 너네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너무 많이 뽑는 서울 지역의 대학들은 이제 수시로 너무 많이 뽑으면 안 돼. 정시로 많이 뽑아야 돼. 그래서 17개 대학을 지정을 했죠. 지정을 해서 너네들은 정시 전형으로,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으로 40% 이상을 뽑아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정시 40% 이상이 이제 2023학년도부터 확대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재미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17개 대학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많이 뽑는 서울에 있는 대학이거든요. 근데 이 17개 대학이 흔히 느낌상 어때요? 상위권 대학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상위권 대학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그 17개 대학에 속하지 않은 다른 서울에 있는 대학들, 이런 서울에 있는 대학들도 다 같이 40%로 확대해 버립니다. 그래서 일단 2023학년도에 서울에 있는 학교들은 대부분 다 40%로 정시를 확대할 것이다. 두 번째는 또 뭐냐면 내후년 2023학년도부터 확대하라고 했는데 대학들이 그냥 우리 빨리 해버릴래. 2022학년도부터 확대를 시켜버렸어요. 서울대하고 고려대를 빼고는 거의 모든 대학들이 내년부터는 정시 40%로 확대됩니다.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자, 거기에 또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요. 어떤 걸 하냐면은 그동안 교과 전형이 없는 대학들도 많았습니다. 서강대, 성균관대, 경희대, 동국대, 경희대, 동국대, 건국대, 예. 이런 대학들이요. 교과 전형이 없었는데 내년도에 교과 전형을 신설하고 기존에 있는 대학들도 교과 전형을 더 확대합니다. 그래서 내년 서울 주요 대학들이 교과 전형을 약 10% 내외로 확대하고 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왜 교과 전형을 이렇게 확대할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과 성적을 믿지 않는다고.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4년 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에 발표가 된 건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 발표된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 뭐냐면 일반고와 자사고 간의 격차가 너무 크니까 그 부분들은 이제 나름대로 해결하겠다고 학생부에 기재하는 내용들을 확 줄여버렸죠. 그래서 수상경력 동아리, 수상경력 학기당 하나, 동아리, 자율동아리를 학년당 하나, 개수를 제한하고 소논문을 아예 기재할 수 없게 만들고, 그리고 자소서는 4개 문항 5,000자에서 3개 문항 3,500자로 줄여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작년에 조국 장관의 아들, 딸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다시 한번 또 손질이 들어가죠. 그게 바로 이제 2차 공정성 제고 방안이죠. 자, 봉사활동, 수상경력. 요런 것들은 이제 아예, 그리고 독서활동은 미제공입니다. 미제공. 이제 대학 측에 제공이 안 되니까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세특은 이제 기재 의무화가 되면서 비중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아예 없어져요. 이게 유지되면서 여기에 추가되니까 학생부에 적을 게 별로 없습니다. 학생부에 적을 게 별로 없으니까 상위권 대학들은 그럼 우리 일반고 애들은 어떻게 뽑으라고? 우리는 학종으로 어떻게 뽑으라고? 우리는 학종 줄여버릴 거야. 대신에 일반고의 상위권 애들은 우리는 교과전형을 뽑겠다. 라고 이제 선포를 한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능 체제가 바뀌는 부분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이제 국어 수학이 예전에는 이제 다 같이 100점이 다 공통 문제로 봤죠. 근데 내년부터는 바뀝니다. 말 그대로 공통 선택형의 구조로 바뀌는데 중요한 것은 수학입니다. 그렇죠? 수학이 문과, 이과 따로따로 보다가 이제 같이 보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능 체제 개편. 올해까지 왼쪽이 올해 본 수능입니다. 그래서 문과가 보는 수학나, 이과가 보는 수학하 이렇게 분리해서 애들이 봤죠. 분리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학이 내년도에는 문과, 이과 구분이 없이 수학 1, 2에 대해서는 공통으로 문이과 같이 보는 거죠. 1, 2, 수학 1, 2를. 수학 1, 2를 75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학부, 학과에 따라서 확통, 미적, 기하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데 여기 25점이에요. 점수 구조는 2점짜리 하나, 그리고 3점짜리 5개, 그리고 4점짜리 2개. 이렇게 이제 25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큰 거죠. 잘 아시다시피 우리 원장님들 다 예전에 뭐 학력고사를 보셨던 수능을 보셨던 간에 문이과 따로따로 봤잖아요. 어려운 수학, 이과 수학, 좀 쉬운 수학, 문과 수학입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본다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뭐냐면 그러면 이제 새로 보는 수학 1, 2는 난이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수학 가로 맞추면 문과 애들에게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반대로 문과 수준에 맞추면 이과 애들에게 너무 쉬워서 변별력이 또 없죠. 그래서 지금 난이도는 문과, 이과, 수학 가나 사이에 위치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중요한 거는 같이 보기 때문에 수학이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상위권 서연고의 상위권 학교들을 가려고 하는 우리 인문계 학생들은 수학이 아주 중요해졌죠. 왜 그러냐면 이과 애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특히 수능만이 아니라 벌써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3학년들이 처음으로 그렇게 된 애들이죠. 문과, 이과가 내신도 같이 본다는 거죠. 내신도 같이 본다는 거. 그래서 올해 제가 컨설팅을 해보니까 우리 문과 애들이 무척 수학 내신이 좋은 애들이 별로 없어요. 이과 애들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그래서 상위권,
이른바 스카이라든가 서성안까지 가려고 하는 문과 친구들은 중3 겨울방학 때 좀 수학에 대한 선행학습을 좀 보다 더 철저히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게 이제 수학이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국어도 공통 선택으로 받겠지만 크게 어떤 그 영향은 줄 것 같지 않습니다. 사실 본다면 여기 EBS 연계율이 더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현재까지는 EBS 연계가 70% 됐죠. 올해까지는. 내년부터 50%로 줍니다. EBS에서 나오던 문제가 70%에서 50% 준다는 것은 우리 애들이 더 많이 공부할 게, 자, 공부의 범위, 학습 범위가 늘었다는 거니까 더 난이도가 올라간다고 볼 수 있는데, 결정적인 거는 뭐냐면, 보다 결정적인 것은 이때는 직접 연계고 간접 연계예요. 더 어려워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영어 지문을 똑같이 그 수능 특강 그리고 수능 완성에서 똑같은 지문을 냈었는데 문제만 바꾸고, 근데 이제 주제만 똑같고 지문을 다른 걸 낸다는 거예요.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내년도에 수능이 국어, 영어는 좀 더 난이도가 상승할 거로 보여집니다. 자, 정시는 늘렸는데 수능은 어려워졌다. 이게 이제 내년도 수능에 있어서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요, 수학 선택이 확통, 미적, 기하 세 개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면 될 거라고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 참, 아까 앞에서 말씀을 하나 안 드리겠는데, 여기서 보시면 그 사회과학 같은 경우에요, 일단 원칙적으로는요, 사회과학을 구분하지 않고 두 과목만 보면 됩니다. 문이과 구분 없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육부에서 발표한 거로 보면 서울대 물리학과를 가려고 해도 사회 두 개만 해도 된다라고 지금 발표를 해놨습니다. 그럼 정말로 내가 서울대 물리학과를 가려고 하는데 사회 두 과목을 봐도 된다고? 근데 대학이 그렇게 놔두지 않죠. 지정 과목을 말하면 과목을 이제 지정해 버렸어요. 문과는요, 어떤 과목을 선택해도 관계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문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가려고 하는데, 난 수학을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좋아. 난 난 승부욕이 강해서 난 경제학과를 갈 거지만 수학으로 한번 우리 이과 애들하고 붙여서 난 100점 받아보려고 그래. 그래서 나는 확통 이런 거 안 하고 나는 미적분 선택할 거야. 나는 기하를 선택할 거야.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문과를 가지만 융합적인 사람이야. 과학을 더 잘하니까 나는 문과 서울대 가려고 하는데 과학을 선택해서 보겠어. 괜찮아요. 과학을 선택할 수 있어요. 문과는 어떤 거 자기가 선택하고 싶은 대로 다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과는 보시면 뭐 국어는 관계없는데 수학에 와서, 자, 여기 있는 대학들 다 보내고 싶으신 대학이잖아요. 이 대학들은 이과에서 확통 선택하면 안 됩니다. 미적분하고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자, 그리고 사회가 구분 없이 택한다? 그렇게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 대학 똑같은 대학들이죠. 똑같은 대학들인데 다 과학만 선택하게 해놨어요. 무슨 얘기냐? 여기 에리카를 가려고, 한양대 에리카를 가려고 해도 사회를 두 과목 선택해서 만점 받았다. 못 간다는 겁니다. 대략 경계선상이 어디냐면, 과학을 선택해도 되고, 그리고 확통을 선택해도 되는 대학이 대략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단국대, 요 대학들 아래로는 대부분 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방거점 국립대학은요, 다 그 미적하고 기하가 지정이고 과학이 지정이라는 것도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정 과목을 정해놨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갑작스럽게 서울대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서울대에서 지난 10월 29일 날 2023학년도 정시 전형에 대한 변경사항을 발표를 했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시 전형에서 어떻게 바뀌느냐. 먼저 정시 모집에서도 지역균형 전형을 신설한 겁니다. 지금 수시에만 있죠. 지역적으로 안배해서 지역의 일반고 애들을 좀 뽑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정시 전형까지도 확대하겠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수능 100%로 뽑고 있는데 보시면 교과평가가 지금 다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비율, 지역균형 전형하고 일반 전형의 비율은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나중에 추후 발표할 텐데 어떻게 되는지 보실까요? 지역균형 전형은 수시하고 똑같이 고교당 2명 추천 가능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지방 일반고에게 좀 더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서울대가 이 정시 전형에 지역균형과 내신을
말하면 포함시킨 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요. 일반고를 배려하겠다. 그 지방을 배려하겠다. 지방 일반고를 배려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교육의 정상화를 계속 유지시켜 나가겠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수능 100%로 뽑는 정시 전형이 늘어나니까 사실 강남에서는 벌써 1학년 때 내신 망친 애들은 자퇴해서 그 재수 검정고시 보고 가겠다 이런 애들도 많고, 그리고 학종 때문에 좀 정상화됐던 수업 분위기가 흐려지고 있다는 거죠. 기술과정, 뭐 한문 이런 과목들은 애들이 집중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과 평가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공교육의 그 정상화를 다시 시도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상산고, 서울대를 뭐 1년에 정시로 한 3, 40명씩 보냅니다. 근데 이런 학교들도 여기 지역균형 전형으로는 2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2명밖에 말하자면 지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상산고나 대원외고나 이런 학교들은 좀 발이 묶이는 효과가 있고, 지방의 일반고는 좀 더 폭이 더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균형은 교과평가 40%, 그리고 일반 전형은 20%인데, 일단 보시면 교과평가는 정량평가도 한대요. 2등급 이상이면 거의 만점을 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정성평가를 포함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수과목 현황을 보겠다는 겁니다. 좀 전에 모 대학 교수인 제 친구가 전화를 해서, 친구 아들이 지금 자사고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걔가 의대를 가려고 했는데 내신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화생공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의대 가려고 화학 생명만 해서 화투 생투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공대 가려면은 그 물리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전화를 받았거든요. 지금 3학년 되는 애인데 포인트가 거기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가려고 한다, 기계공학과를 가려고 한다. 정시에 지원하는데 물리 1, 2를 안 들었다. 그런 이제 마이너스 된다는 거예요. 그 과목 성적이 안 좋다. 마이너스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목에서 활동한 내용, 즉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별로 좋지 않다. 좀 마이너스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면 지금 현재 서울대가 종합전형에서 우리 학생부를 평가하는 방식 그대로 적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 부분들을 좀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더 구체적인 것은 그 내년 4월 달에 발표를 할 거니까요. 인원수라든가. 근데 일단 정시 전형에서 내신이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자, 포인트는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 원장님이 보셔야 될 거는 연고대라든가 서성한대라든가 서울의 상위권 대학들, 그리고 지방거점 국립대학이 과연 교과를 반영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년도 대입 전형별 모집 인원, 뭐 여기 보시면 이제 정시, 학생부 종합 나와 있는데, 이쪽으로 보시면 더 확실합니다. 일단 전국 대학에서, 전국 대학은 별로 바뀐 게 없는데 주요 대학,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이거든요. 주요 대학은 서울에 있는 대학들입니다. 보시면 정시가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가 8%가 듭니다. 어디서 주느냐? 종합전형이 딱 8%가 줄었어요. 논술이 약 2% 줄고 학생부 교과가 늘죠. 아까 말씀드린 교과 늘고 정시가 늘어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지금 안 나타나 있는데, 내년도 입시의 변수 하나는 뭐냐면 약대를 이제 선발한다는 거죠. 대학 정시건 수시건 간에 신입생을 선발한다는 건데, 약 1600명입니다. 1600명이 들어오면서 자연계 입시 판도에 조금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제가 이걸 딱 가리고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질문을 던지려고요. 우리 지금 1학년 애들 중에서 그런 애들이 올해 많았어요.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저 기말고사 1학년 기말고사 내신이 안 좋아요. 어차피 이제 내신 안 좋으면 학생부 전형으로 못 가잖아요. 근데 저 들어갈 때부터 정시가 늘어난다면서요. 저 정시 올인하려고요. 포기하겠습니다. 내신은. 뭐 그런 애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원장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정시는 누구와 경쟁하는지 보실까요? 정시는 누구와 경쟁하나? 작년도 대학별 정시 합격자를 보니까 졸업생하고 재학생, 거의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들 평균적으로 60% 이상이 재수생입니다. 근데 재수생 비율이 작년에 얼마였냐면 25%밖에 안 됐어요. 재수생들이 훨씬 수능을 잘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재학생들에게 내신은 포기하지 마라, 가급적. 특히 1학년까지는 포기하지 말고 가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그 질풍노도의 시기에 있는 애들, 내신 안 좋은 애들이 불성실한 놈들인데 그 놈들이 잘 아시잖아요. 내신 안 좋은 애들, 불성실한 애들이 2년 후에 있을 수능을 공부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한다. 천만의 말씀. 저는 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 어차피 수원, 수투 내신 준비하는 게 수능 준비하는 거하고 맥락이 같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과 그 공부에 충실하라고 지도해 주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고교 선택 방안. 지금 자 고등학교 다 지원했죠? 예, 다 지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이후에 그 내가 목표하는 대학에 가는데 도움이 되는가? 질문하는 그 학부모님들 많으실 텐데, 자 그것을 위해서 이제 제가 그 고교 선택 방안에 대해서 그 세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고등학교는 거의 90%는 일반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사특목고는 10%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한테 서연고 뭐 서성한까지 그리고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이 상위권 대학들 가는데 자사특목고와 일반고 객관적으로 어떤 학교가 유리한가 물으신다면 저는 자사특목고가 일단 객관적으로는 더 유리하다고 대답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요. 고교 유형별로 서울대 입시 자료로 우리 원장님들이 학부모들 상대하실 때 좀 그 활용하시라고 드리는 건데, 자, 학종으로 서울대를 많이 보낸 학교, 즉 수시에 강한 학교입니다. 보시면 서울예고, 서울과고, 경기과고, 하나고, 대원외고, 용인외대부고, 민사고 쭉 뭐 있을 만한 학교가 다 있는데 여기에 없는 학교가 하나 있죠. 어떤 학교일까요? 전국 단위 자사고 상산고가 없죠. 상산고가 없습니다. 바로 서울대 수능 전형 정시로 많이 보낸 학교 1위 상산고입니다. 결국 상산고는 정시에 강한 학교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딱 보시면 아까 앞에 있던 학교 중에서 없는 학교가 있죠. 하나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하나고는 수시에 강한 학교구나. 그럼 수시 정시 다 강한 학교 어떤 학교일까요? 보시면 용인외대부고 그리고 대원외고 여기 있죠. 정시에도 대원외고 용인외대부고 있습니다. 이 두 학교는 정시 수시가 다 강한 학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자사특목고 일반고 선택 기준 아까 말씀드렸죠. 자사특목고가 더 유리한데, 자, 그 객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유리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객관적인 내용들만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성향, 성격이 또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평균 수료명 자기주도적이다 라고 써놓은 건 뭐냐면, 평균 수료명이라는 이런 의미예요. 애가 일단 이 두뇌 회전이 괜찮아서 공부 좀 하고, 그래서 내가 좀 불성실한 측면도 없고, 어느 집단에 가도 평균을 한다. 이런 애들 자사고 보내는 게 더 낫죠. 분위기 타는 애들. 근데 공부 좀 하는 애들 중에서 분위기 타는 애들 얘기하는 거죠. 그런 애들은 일반고 가면은 그 분위기 타서, 자, 상산고 가서 평균하는데 일반고 가서 또 평균하면 안 되잖아요. 뭐 이런 친구들이. 근데 이런 친구들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멘탈 강한 아이들입니다. 멘탈 강한 아이들. 멘탈이 강하다는 것은, 자, 경쟁 즐길 줄 알고, 그리고 한 번 시험을 못 봐도 까짓거 다음번에 잘 보면 되지 쿨하게 넘기는 애들, 이런 애들이에요. 근데 한 번 시험을 잘못 봤다, 막 세상이 막 다 무너지고 비탄에 잠기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자사특목고 가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사특목고는 잘하는 애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시험을 망칠 수 있거든요. 그때 멘탈 무너지면 회복되지 못한 애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이 봐서,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원장님, 지방의 구미의 원장님이 저한테 딸 컨설팅을 부탁을 하더라고요. 3학년이라고. 수도권에 국제고등학교 다닙니다. 국제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근데 그 학교가 이제 국제고에서 좀 제일 괜찮은 학교인데, 자소서하고 이제 컨설팅을 다 해줬어요. 근데 걔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걔는 목표가 어디냐? 내신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동국대 가면 정말 좋겠어요, 정말.
동태 가면 좋겠대요. 그 얘기는 동태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두 번째 만났을 때 물어봤어요. 너 국제고 안 가고 일반고 갔으면 어땠을 것 같으니까. 아유, 제가 그냥 일반고 갈 걸 그랬어요. 제 친구들 중학교 때 저랑 비슷하게 했던 애들 서연고 쓰고 서성한 학생부 전형으로 쓰는데 저는 동국대 쓰고 있으니까. 걔는 구미호고 가는 게 훨씬 낫죠. 그럼 제가 봐도 그렇게 갔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그 욕심이 화를 부를 수도 있고요. 일단 다만 지금 자사특목고 현재 입시에서 유리한 이유는요. 교과 전형에서는 불리하거든요. 10%밖에 안 뽑죠. 종합 전형에서 유리합니다. 학생부 기재 내용이 더 풍부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시 수능 공부하기도 유리해서 더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래서 일단 이 자사특목고 할 애들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 즐기면서 멘탈이 강한 애들. 만약에 제가 딸이 하나 있는데 걔가 이제 중학교 전교 한 5등 정도 한다. 근데 애가 욕심도 많고 뭐 공부도 고잘 하는데 애가 좀 약간 멘탈이 좀 약한데 성실하다. 얘를 약대를 보내고 싶다. 그러면 저는 주변에 일반고, 아까처럼 구미여고를 보낼 것 같습니다. 구미여고를 보내서 내신 관리를 한 1.34 정도로 관리를 시켜서 수능 최저 맞춰가지고 약대, 뭐 경북대학대라든가 뭐 영남대학대라든가 뭐 이렇게 보내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들을 좀 신경 쓰시면서 우리 애들 상담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교 유형별로 영재고,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인데, 자, 영재고, 과학고는 그냥 뭐죠? 영재고, 과학고는 그냥 수학과학이다. 그리고 외국 국제고는 영어, 그리고 수학이다. 자사고는 수학, 영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그 평가 항목들 나와 있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다만, 외고 국제고 쓰는 애들, 특히 이제 외고 같은 경우에 영어 성적으로만 뽑는다고 하지만, 그래서 많은 학부모들도 그렇고 다 그래요. 우리 애가 영어는 다 A예요. 아유, 외고 쓰는 애들 다 영어는 A죠. 영어 다음에 국어를 봅니다. 근데 국어도 다 A예요. 거기 쓰는 애들. 그 다음에 사회를 보거든요. 작년에 명덕외고 떨어진 애 보면 사회가 2학년 1학기 B가 있어서 떨어졌어요. 1단계에서. 그거 국영수, 하여간 뭐, 까지는 일단 국영수사는 다 A여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요 유형별로 입시 일정을 보신다면 이게 좀 내년에 바뀔 것 같습니다. 4월, 7월에 영재고, 그리고 8월에 현재는 이제 과학고, 그리고 12월 달에 다른 학교들 전부 다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내년도에는 좀 바뀔 것 같아요. 영재고가 6월 달로 늦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과학고는 9월로 늦어질 것 같습니다. 중학교 수업 자체가 파행 운영된다고 그래서 좀 늦출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자, 그러면 고교 선택 방안 정리한다면 일단 전국적인 자사고에 가도 내신 3등급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서영고나 의대 학생부 전형은 좀 어렵다. 아까 제 친구 전화 왔었다 그랬죠. 걔가 의대 가기 어렵다. 걔가 나름 지방의 전국 단위 자사고 2.4입니다. 근데 그 의대 가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일단 자사특목고는 좀 멘탈 강한 애들이 가야 된다. 근데 요게 더 중요하죠. 일반고 선택 기준. 대부분의 애들 일반고 가니까. 일반고 어떤 학교가 좋으냐? 먼저 내신 받기 좋은 학교. 인원수가 많은 학교입니다. 두 번째, 비교과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줄 수 있는 학교. 공립고등학교보다는 사립고등학교예요. 사립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팀워크가 더 좋고 어떤 소속감이 더 높죠. 세 번째, 이제 남녀공학인데요. 문과로 갈 남자애가 남녀공학을 간다. 가서 여자애들하고 내신 경쟁한다. 이건 이제 내신은 이제 거의 무덤 파는 수준으로 되는 거죠. 반면에 또 여자애들이 이과인데 이과로 가려고 한다. 약대 가려고 이제 내신 잘 받으려고 하는데 남녀공학을 간다. 이것도 조금 그거보다는 오히려 여학교로 가는 게 그래도 여자애들하고 수학과학 경쟁을 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어느 고등학교를 가는 것보다 목표가 무엇인가? 목표를 정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년부터 더욱더 그런 것들이 강화되는데요. 뭐냐면 그 과학고나 영재고 갔을 때 의대나 약대 이쪽 가는 것에 대해서 페널티가 훨씬 더 강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자,
의대를 가려고 한다, 약대를 가려고 한다. 그러면 영재고 과학고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작년에 부산 그 한국과학영재학교 다니던 2학년 놈이 저한테 와서 의대 가고 싶다고. 방법이 없어요. 거기 안 되니까. 자퇴하고 지금 그 재수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험을 잘 봤다고 하던데 그래도 어려워지는 거죠. 말하자면.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고교 선택 잘 해야지 이제 말하자면 이제 대학 갈 때 학생부 전형에 유리한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가이드북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이드북은 제가 입시 가이드북을 왜 만들었냐면 그 우리 메소리 대표께서 저한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원장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조금 입시를 모르실 테니까 입시 가이드북 같은 걸 만들면 어떨까요? 저도 그 원장님들이 좀 입시가 생각보다 그 조금 약하시다는 거, 예를 들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걸 제 여러 학원 다니면서 느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그 초중학원 원장님들이 대입에 좀 약하시고 그리고 고등부 학원 원장님들이 고입에 좀 약하시다는 것, 이런 게 있어서 그것을 좀 보완해 드리려고 제가 만들게 됐거든요. 그 내용은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일단 2022학년도 대입 고입 일정에 맞추어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생들 입시상담 지도할 때 좀 활용하시라고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내용은 시기별로 교과, 비교과 체크 포인트를 제시합니다. 사실 교과목 학습이야. 학습 방안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들이 저보다 더 잘해 주실 건데 이제 과목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릴 거고요. 거기에 제시가 되어 있고 비교과 활동 방향, 그리고 학생부 작성 방향이 좀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시기별로 이제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제 지도 때가 되면 물러가겠죠. 한 3월 정도가 종료 시점이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후에 다시 우리 학부모님들하고 컨택할 수 있는, 나름대로 스킨십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이제 설명회인데 설명회 주제와 내용들을 거기에 이제 담아서 드립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하나씩 보실까요? 1월달은 방학이 시작되어서 학생부 세특과 독서 기록을 작성하는 것을 지도해 주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특히 이제 고등부 수시 학생부 전형으로 가려고 하는 애들, 그리고 중등부에 그 자사특목고를 지원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마감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 작성이 잘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씩 설명을 좀 구체적인 걸 드린다면, 요게 이제 내용들 중에서 부가 설명이 필요한 거 제가 드리는 건데, 일단 고등부 같은 경우에 내신 4등급 이하 학생들은 수능 그 공부 방향으로, 내신보다는 수능 공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지도해 주시는 게 좋겠죠. 왜 그러냐면 일단 보시면, 자, 수능과 내신 모두 상대평가죠. 그래서 1등급, 2등급, 3등급, 자, 4%, 11%, 23%, 40%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상대평가라서 비율이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인원이 많은 게 왜 유리한가? 200명이면 1등급이 8명, 400명이면 16명이니까 아무래도 16명이 더 그 유리하다는 걸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원수가, 퍼센트가 이렇지만 절대적인 인원수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응시자가 고3 전체 그 수능 본 애들이요 5만 명 줄었습니다. 5만 명 줄면은 1등급이 몇 명 줄으냐? 5만 명이면 2천 명이 줄었죠. 그리고 2등급까지는 5,500명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그 학생부 전형에 합격선이 조금씩 미세하게 조금씩 하락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자, 수도권 인해대학, 지방거점 국립대학까지 가려면 내신이 3등급 넘어가면 좀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일반고는. 그래서 내신이 지금 1학년 때 또는 2학년 때 4등급이 넘어갔다. 조금 이제 학생부 전형으로 지방거점 국립대학이라든가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가기 어렵기 때문에 수능 쪽으로 방향을 틀어라. 이게 좀 더 현명하다는 거죠. 아까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 그 성실하지 않은 친구들이라서 좀 세심하게 관리하실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자연계열의 고2 학생들은 일단 겨울방학에 물화생지 원과목에 대해서 자기가 선택한 과목이 있을 거예요. 그 과목을 한번 미리 공부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정시 영역별로 반영 비중을 보신다면 일단 자, 서연고, 서성한 쭉 나와 있죠. 우리 문과는 보시면 기본적으로 국어 수학 중심입니다. 국어 수학 중심. 국어 수학 중심인데 문과는 이제 수능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런 순서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그 내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과를 보시면 이과는 확실히 달라지죠. 국어보다 과학 탐구의 비중이 더 높아요. 그래서 과학 탐구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신도 과탐의 비중이 더 높아요. 국어, 영어보다. 그래서 우리 이과 애들은 수학, 과학, 국어, 영어 이렇게 수능 준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학 탐구를 선행하라는 이유는 대부분 수능을 원과목을 보기 때문에 원과목을 미리 선행해둬야지 나중에 수능까지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탐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미리. 자, 그리고 이제 예비 고3은 지금 고2에서 고3 올라가는데 겨울방학 때 뭘 해야 되죠? 지금 당장 이번 겨울방학이죠. 탐구를 2과목, 수능 과목을 2과목 선택해서 1월, 2월 달에는 한번 내용 정리를 해둬야지만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과는 과탐이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문과는 사탐이 조금 떨어져요. 그래도 사탐 못하면은 대학 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탐, 과탐을 꼭 준비를 하라고 해주셔야 되겠고 중요한 건 이제 우리 문과 사탐은 어떤 걸 선택해도 관계없습니다. 근데 이과는요. 과탐 과목을 선택할 때 약간의 주의가 필요해요. 첫 번째 이제 서울대 카이스트는 2과목을 좀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요. 그리고 연고 서성 같은 경우에 보시면 서울에 있는 대학들 서로 다른 2과목이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물리를 잘해서 물리 원투를 할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리하고 화학을 또는 물리하고 생명을 또는 생명하고 화학을 이렇게 다른 과목을 원투를 하든지 원론을 하든지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요거 말고는 뭐 다른데 2과목에 대해서 가산점 주는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가산점 받더라도 굳이 2과목을 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 그러면 이제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좀 제한사항이라고 해서 자 일단 그 과학탐구를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또는 사회상으로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여기서 고득점 획득이 가능한 과목 잘하는 과목 선택해야죠. 주로 어떤 과목일까요? 고2 때 배웠던 고3 때 공부하는 과목이 좋겠고 두 번째는 응시자 수를 고려해서 안정적인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과목 즉 많이 보는 과목을 선택하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수시 논술, 구술고사를 고려한 과목이다. 문과는 논술 구술에 무조건 사회문화하고 생활윤리가 좋아요. 사회문화가 정말 제일 유리하거든요. 근데 이과는 유리한 과목은 없는데 불리한 과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지구과학을 선택하면 혹시 이제 과학 논술이 있는 학교에 지구과학 과목이었기 때문에 불리할 수도 있다는 것. 요것만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은데 이것보다 솔직히 더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제가 이제 종라원에서 애들을 과거에 상담하다 보면은 재수하러 오잖아요. 재수하러 온 애들 보면 이렇습니다. 그 애들 과탐이나 사탐이 막 4, 5등급인 애들이 너무 많아요. 고3 애들. 다른 과목은 좀 괜찮은데. 근데 걔들 물어보면 다 이런 애들이에요. 뭐냐면 다 처음에 나는 남자고 공대인데 그래도 물리를 해야지. 자, 물리투를 한번 선택해볼까? 자, 물리투를 선택해서 공부합니다. 3월달에 모의고사 학력평가를 보죠. 아, 물리투가 점수가 안 나오죠. 당연히 과거 애들하고 부딪히니까 안 돼요. 그래, 좀 바꾸자. 물리투를 화학으로 좀 바꿔야 돼. 화원? 화학을 시작하죠. 근데 6월달에 시험 보니까 또 화학원이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화학원이 참고로 제일 어렵습니다. 지금 원 과목 중에서 점수가 안 나와요. 아, 현실적으로 지구화로 바꿔볼까? 이렇게 막 바꾸다 보면 결국 나중에 4, 5등급으로 끝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부란 결국 요령 피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혹시 우리 원장님들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최종병기 활이라고 하는 박해일하고 유승용 주연입니다. 유승용이 이제 청나라 장수로 나오고 박해일이 나중에 활로 유승용을 쏘아 죽이죠. 마지막 장면에서. 마지막 장면 대사가 뭔지 기억이 나십니까?
마지막 장면에 박해리 유승용을 쏘아 죽이고서 하는 대사가 있어요. 대사가 기억이 안 나시면 영화를 안 보신 겁니다. 뭐냐면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의기양양하게 돌아가죠.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입니다. 공부란 요령 피워서 이 과목 저 과목 갈아타는 게 아니라 뚝심으로 밀어붙이는 거다. 즉 물리원을 선택했다. 선택하면 이거는 국어, 수학, 영어처럼 바꿀 수 없는 나에게 운명과도 같은 산이야.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공부란 그렇게 하는 거라고. 제가 정말 재수생 여러 번 가르쳤고 또 담임을 해봤지만 그 중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한 애가 있어요. 정말 가장 열심히 공부했는데 요번에 이제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연대를 갔는데 보시면 얘가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야, 너 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얘기 좀 써서 보내줄래? 정말 열심히 한 애거든요. 걔가 뭐라고 써서 보내냐면 쓴 거 정말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에 대해서. 뭐냐면 후배들에게 공부가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맙시다. 공부는 되는 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 열심히 하지 않고 있거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맞는 얘기죠.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 자, 일단 응시자 보시면 생명하고 지구과학이 대세 과목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이 물리투, 화투, 생투, 지투는 가급적 선택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일반고 친구들은. 서울대를 목표로 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리고 이제 문과를 보시면 생윤하고 사회문화가 대세라는 것 이제 판단이 되실 거예요. 경제라는 과목을 좀 가급적 선택하지 않는 게 좋겠다. 자, 그리고 이제 중학교 요때 과거 영재고는 자소서 준비할 필요가 있겠죠, 이제. 보시면 특히 영재고 자기소개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수학과학입니다. 수학과학 중심이다. 여기 안 나와 있는 학교 2개 있죠. 세종과학예술고등학교, 인천과학예술고등학교 2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월 달은 봄방학, 개학, 졸업, 막 어수선하죠. 학교 배정 받고. 근데 이때 제가 생각에 중요한 거는 배정 결과 발표한 다음에 고교 생활 안내 설명회 한번 해주시면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러 학원에서 고교 생활 안내 설명회라고 해서 학생들 대상으로 계속 쭉 했는데 애들 반응이 꽤 괜찮습니다. 왜냐면 애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정말 의욕에도 차 있고 또 궁금하기도 한 게 많잖아요. 요때 요 설명회가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요 설명회의 자료는 어디서 구하느냐?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 네이버에 학교 알림이 치시면 나옵니다. 그 사이트에 가시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 학교에 대한 것들은. 여기에서 저도 다 자료를 얻어서 설명회 하고 그러거든요. 여기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때 학생부 마감 주간이에요. 중고등 공통으로. 2월 28일 또는 2월 29일까지가 마감인데 중요한 게요. 뭐냐면 이때 마감하라고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줘요. 애들한테. 야, 너네 거 일단 올려놨으니까 수정할 거나 보완이 될 거 있으면 얘기해줘. 확인 안 하면요. 오타 다 들어가고. 3월 1일 넘어가면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 꼭 확인해줘라. 자, 3월 달은 계약하고 이제 입학하고 지금 한창 의욕이 가장 강할 때죠. 그좀 동시에 막 어수선한 시기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잡아주셔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일정은 제가 보기에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3월 서울시 학력평가인 것 같아요. 3학년들은 자기 위치 파악하는 기회고 우리 또 고1도 아주 의미가 있는 시험이거든요. 보시면 이때 이제 고등학교 1학년들이 지금 할 일이 많죠. 지도해 주실 게 많은데 일단 중요한 게 동아리라든가 영재학급 지원하는 것들을 좀 상담해 주셔야 될 거예요. 자, 학교 알림이 들어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알림이 들어가셔가지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여기 동아리 담당 선생님까지 나와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제가 빼버린 거거든요. 이 부분들을 활용하셔서 동아리,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과 하려고 한다. 서러벌 로보틱스, 이 로보틱스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자, 그리고 이제 영재학급.
영재학급은 일반고에만 있습니다. 일반고에만. 자, 그래서 수학, 과학 영재학교 또는 인문사회 영재학급 뭐 이런 게 있는데, 영재학급은 일단 일반고에서 비교과 체육이 가장 좋네요. 잘하는 애들 뽑는 거거든요. 잘하는 애들 뽑습니다. 그래서 1, 2학년 학생들을 뽑는데 어떻게 뽑냐면은 온라인 접수한다고 하는데, 평가 항목이요. 첫 번째, 중학교 내신. 두 번째, 3월 학력평가. 그리고 자소서. 나중에 또 면접까지 봅니다. 이게 거의 뭐 대학 학생부 전형처럼 뽑아요. 여기 들어가야지 비교과를 다 집중적으로 지원을 받고,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이제 자율학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재학급 들어가는 거 중요하죠. 자, 4월 달은 중간고사, 내신 대비 시작되는 거죠. 중요한 게 중2하고 고1은 첫 내신이니까 학습 방법이라든가 계획 세우는 거 한번 우리 원장님들이 개별적으로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5월 달은 중간고사 끝났죠. 이제 끝나고 애들이 막 봄바람 불고 정말 날 좋으니까 수학여행 가고 허파에 바람 들어갈 시기, 요때 이제 안정적으로 관리해 주실 필요가 있고, 요때부터가 이제 시작되는 게 뭐냐면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지도를 해 주셔야 돼요. 동아리 활동은 기록이 더 중요하기도 한데, 일단 이거는 선생님이 컨트롤 CV 해 주신 거예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 기록은 자기 진로에 맞춰서 기재가 돼야 됩니다. 이 친구 이제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간 친구고요. 인권단체 변호사, 인권 변호사를 하겠다는 친구거든요. 보시면 자기에 맞춰 융합적인 시계의 역사를 자, 문이과 통합적인 사고력을 보여줌. 자, 그리고 전공 적합성,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의 권리를 찾아준다. 인권 변호사를. 자, 이렇게 말하자면 동아리 활동이 쓰여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겠죠. 지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5월 달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으로 이제 선정을 하라고 가정통신문이 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과목을 선택할 것인가. 상담하러 오면은 지금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평제 과정을 볼 때 교과, 비교과, 뭐 비교과 창체 활동이 있고요. 교과, 보통교과, 전문교과인데 전문교과는 특성화고라든가 특목고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반고 애들 안 배우는 거예요. 일반고, 보통교과, 공통과목은 1학년 때 배우는 거고요. 2, 3학년 때 배우는 게 선택과목입니다. 선택과목의 일반 선택은 정말 말 그대로 일반적인 선택, 다들 아시는 과목이고, 진로 선택은 진로에 맞춰서 보다 세분화된 과목이다 보시면 되겠는데, 보시면 일단 일반 선택, 그리고 진로 선택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고전 읽기, 자, 그리고 경제 수학, 영미문학 읽기, 이런 거 못 보셨을 거예요. 자기 진로에 맞춰서 들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진로 선택을 많이 듣는 것이 유리합니다. 서울대에서도 가산점을 줄 때 진로 선택을 3개 이상 들어야지만 이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산점 받기 위해서는 진로 선택을 많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진로 선택을 들으려고 하는데, 진로 선택은 일단 애들이 적게 들어요. 적게 들으니까 내신상의 불이익 때문에 안 들으려고 하는데, 자, 보시면 교육부에서 현재 고2부터는 진로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라는 얘기는 성취도 ABC 90점 이상이면 A 받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평가니까 내신상의 불이익이 없으니까 진로 선택은 자기 진로에 맞춰서 보다 적극적으로 들어줘야 되겠다. 자, 그리고 이제 교내대회가 이제 또 시작이 되죠. 5월 달에. 이 교내대회 일정도 아까 학교 알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꼭 나가야 될 대회를 지정을 해줘야죠. 수상 경력이 하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꼭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기재된다? 그럼 최소한 하나는 받아야 된다. 학기당.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영재고 이제 2단계 전형 발표. 요게 이제 일정이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6월달 지원하게 되면은 좀 더 늦어질 수도 있어서 내년도에 과학고하고 영재고의 일정은 조금 바뀔 수 있다. 6월달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기말고사 대비 특강, 기말고사 대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6월 초에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모의 수능을 실시하죠. 1, 2, 3학년들 다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래서 그 모의고사 성적 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자, 1, 2학년은 수학 성적 기준으로 상담을 해 주시면 되는데, 3학년들은 이제
모의고사 성적 가지고 너 대략 이성적으로는 정시로 가면 어디를 갈 수 있어. 나름대로 이제 배치표라든가 이런 걸 보시면 다 알 수 있거든요. 자, 그걸 말씀을 해 주시는데 중요한 건 이제 내신 뭐 학생부가 안 좋아서 학생부 전형 쓰지 못하는 친구가 수능이 좀 잘 나오는 친구가 있다. 그럼 자, 학생부가 안 좋으니까 수시를 포기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 이제 그래도 수시는 써야 되잖아요. 논술 전형을 지원하도록 해야 되는데 논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얘기할 거예요. 논술 안 돼 있습니다. 논술 준비를 어떻게 해요? 제가 지금 수능 공부도 바쁜데. 자, 그럴 때 팁이 있죠. 이제 문과, 이과 각각 논술고사 유형이 좀 다른데 이걸 보시면 됩니다. 인문계열 대학의 논술고사 볼 때 일단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요 수리논술 보는 학교들, 요 학교들을 지원하게 하시면은 논술 준비를 짧게 해도 수리논술 잘 보면은 합격하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학 잘하는 친구들은 요 학교에 좀 집중적으로 지원하도록 대비를 시켜주시고, 자, 그리고 이과 애들, 저 과학이 안 돼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보면 지우학 안 보는 학교들이 많아요. 과학논술에서. 자, 근데 과학논술을 안 하더라도 수리논술만 보는 학교가 꽤 많습니다. 뭐 서강대, 한양대, 시립대, 이화여대, 경북대, 부산대 다 괜찮은 학교도 많죠. 수리논술만 봅니다. 수학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얘기가 수리논술 하게 되면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이른바 21, 29, 30과 같은 킬러 문항을 좀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 안목이 더 확대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논술을 좀 상담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월 달은 이제 기말고사 끝나죠. 끝나고 방학 전에 우리 3학년들, 고3들은 학생부가 마감이 돼요. 학생부 마감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 되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거죠. 뭐냐면, 자, 특수대학 선발 시험이 이때 시작이 되는데, 자, 특수대학, 육사, 공사, 해사, 국군, 간호사관학교, 경찰대입니다. 자, 이 학교들은 자체 선발고사, 국어, 수학, 영어 비중이 가장 높고, 수능 영향력은 요거보다 낮죠. 국어, 수학, 영어 모두 수능 이상의 난이도라는 거 알고 계실 텐데, 경찰대는 지금 아직 안 나와 있는데요. 자, 올해까지는 수학 나로 해서 문과 공통 과목을 봤어요. 그러니까 경찰대 똑같이 봤는데, 그 사관학교는 문이과를 따로따로 봤습니다. 문과는 수학나, 이과는 수학가.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 그 자료들이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체력 검정 대비 면접 준비 꼭 신경을 써야 되고, 중요한 거는 정시, 수시 3번, 6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매우 메리트가 있죠. 그거 아시면 되겠고요. 자, 8월 달은 이제 방학들이 이제 끝나는 시기인데, 방학 잘 끝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점검해 주셔야 되는데, 요때 이제 그 영재고, 지역과학고에, 자, 영재고는 이제 요때 발표가 다 끝나버렸을 테고요. 영재고도 내년에는 발표 좀 늦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최종 합격자 발표는. 자, 그리고 지역과학고 원서 접수인데 이것도 아마 9월 달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자, 9월 달은 또 9월 초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3학년, 1, 2, 3학년 교육과정 평가원 모의평가가 또 실시되죠. 모의수능. 그래서 또는 이제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는데, 자, 이때도 우리 학생들 그리고 나서 이제 중학교 학생들 고3, 중3 같은 경우는 지역과학고 출석 면담이 아마 10월 달에 내년에 연기될 것 같긴 한데요. 10월 달에 연기될 것 같은데, 출석 면담하는 거는 학생부 관련 질문이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때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 애들은 그 취약 과목 학습 모의고사를 봤잖아요. 그 과목 성적 가지고 취약 과목 학습 상담해 주시고 진로 활동 계획을 좀 상담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10월 달은 중간고사 끝나는 시기고, 요때부터 이제 뭐가 있냐면 수행평가. 5월 달에도 있고, 그리고 10월 달에도 있고, 수행평가 비중이 높은 학교는 40%까지 되는 학교들이 있죠. 수행평가 못해서 그 지필고사 만점 받고 1등급 못 받는 남자애들이 꽤 많아요. 이 부분들 하나씩 챙겨주셔야 되는데, 수행평가도 역시 다, 이것도 제가 그 학교 알림이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수행평가 준비하도록 지도를 해주시고, 우리 특히 남자애들 꼼꼼하게 챙겨주시는 게 필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사특목고 지원할 친구들은 요때 학교 선정부터
그리고 자기소개서까지 한번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 자사 특목고 쓴 애들도 대부분이 영재고 과학고 떨어진 친구들이 많아서 그 자소서는 뭐 일괄적으로 같이 준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11월 달 보시면 11월 수능이 있는 달이죠. 올해는 수능이 12월 달에 있었지만 내년도는 이제 11월 중순에 있습니다. 자, 이때는 그 과학고 소집 면접, 요거는 이제 그 개별학원에서 좀 준비를 해 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요때 이제 한번 그 11월 달에 한번 우리 학부모들 고교 선택 방안에 대해서 설명회 한번 해 주시는 거 괜찮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12월 달에 이제 그 기말고사 실시되고 그리고 정시 지원이 있고 매우 좀 그 1년을 마감하는 해인데 보시면 요때 또 후기고 접수 이루어지죠. 자, 그리고 과학학습 상담, 요거나 그때 말씀드린 거 아까 1월 달에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고1 애들은 예비 고2죠. 과학학습에 대해서 상담을 또 한번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학생부 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애들, 2학년 이과 학생들은 문과 애들은 확통을 다 볼 거예요. 거의 뭐 99.9% 확통을 볼 건데 우리 이과 학생들은 미적분하고 기하 중에서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물어볼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적분하고 기하 중에서 어떤 걸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가? 내년에만 해당되는 팁인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 내년도에 그 재수생들, 현재 고3들이 기하를 안 했습니다. 수능에서 기하를 안 봤어요. 그러니까 현재 고3, 내년 재수생들이 기하를 선택하는 애들이 별로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내년도 재수생들은 미적을 많이 선택할 거다. 이거 감안하셔야 되고, 그리고 과거와 달리 기하 벡터 시절에 벡터가 빠져가지고 공간 벡터가 빠져서 좀 기하가 매우 쉬워지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부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발표한 건 이거예요. 이거 꼭 아셔야 되는데 어떻게 그 25점인데 기하하고 미적분이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으냐, 어떤 과목을 선택하면 불리한가, 유리한가, 요걸 나름대로 그 어떤 유불리함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답니다. 뭐냐면 기하를 선택한 애들 그리고 미적분을 선택한 애들의 수원수 성적이 나올 것 아니에요? 수원수 성적이 나오면 그걸 감안해서 아, 미적분한 애들이 더 잘하는 애들이다, 기하하는 애들이 더 잘하는 애들이다, 이게 나오면 그걸 다 보정을 해가지고 줄 거니까 가산점을 좀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불리함은 거의 크게 있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도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을 처음에 시작해서 공부하면 그거로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또 있어요. 우리 원장님들 아마 들으셨을 텐데 3학년 되면서 이과 애들 중에서 확통을 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이과 애들이 학생부 전형으로 갈 애들은 확통, 미적을 다 하는 게 좋긴 해요. 왜냐하면 수학 과목을 많이 들은 애들을 좋아하거든요, 이과는. 근데 이제 굳이 안 해도 되긴 한다는 것은 특히 정시로 갈 애들은 확통은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자, 학생부 준비하고 이제 기재 방법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 4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자, 학생부만 보는 학교, 한양대학교입니다. 다른 거 안 봐요. 학생부 100%. 그리고 서류 100%. 서류는 뭐냐면 학생부하고 자소서 보는 학교죠.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그리고 일괄합산 전형. 학생부하고 서류하고 면접을 한꺼번에 보는 학교.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입니다. 단계별 전형이 제일 많죠. 1단계 서류로 2배수에서 5배수. 5배수는 이제 그 고려대가 5배수인데. 그리고 1단계에서 뽑은 애들을 면접하고 합산해가지고 뽑는 전형.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제 단계별 전형이죠. 자,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는 전공적합성, 학업 역량, 그리고 발전 가능성, 인성, 요 4가지인데 어떤 걸 가장 입학사정관들은 중시할까요? 전공적합성입니다. 설문조사하면 전공적합성, 그 다음에 기초학업 능력, 즉 내신입니다. 자, 학생부 비교과 준비는 어떻게 하느냐? 동아리 활동, 자율동아리는 미기재입니다. 우리 이제 현재 중3부터는 자, 지원 방향하고 관련된 동아리를 해야 되고 동아리 기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수상실정은 학기당 하나만 제출하니까 학기당 하나는 꼭 받아야 된다. 근데 중3부터는 미기재다. 독서활동은 일단 중3부터는 미기재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1학년, 2학년, 3학년, 우리 현재 이제 2, 3학, 고1, 고2는 이렇게 운영이 되면 좋겠어요. 1학년 때는 다양한 분야, 2, 3학년 때는 전공 관련된 분야의 독서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중3부터는 독서가 전혀 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세특에서, 자, 생명과학 선생님이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개체 단위의 유전자의 이기적 속성이 종 단위에서는 2차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관심을 갖고 관심과 흥미가 생겨서 진화 생물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뭐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점에서 독서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건 아닌데 독서나 기록이라는 항목이 없어졌다. 세부능력 특기사항의 비중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세부능력 특기사항, 즉 지원학과 부합되도록 작성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 요것만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율활동, 전공 적합성을 드러내는 게 좋다는 거예요. 얘가 컴퓨터공학과 간 친구인데 전공 적합성 여기 드러나죠. 이거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이거 나중에 우리 여기 신성 팀장께서 이 파일을 드릴 거니까요. 굳이 뭐 찍지 않으셔도 되고요. 보시면 내신이 5.4인데 가천대 컴퓨터공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컴퓨터공학과는 컴퓨터 관련 활동 내용이 좋은 애들, 덕후를 뽑는 전형이라서 내신이 좀 안 좋아도 정말 컴퓨터 관련 코딩 공부를 많이 했다. 그러면 한번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 진로 활동 역시 전공 적합성 부분들을 살려나가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까 변호사 되겠다는 친구잖아요. 시민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법조인을 꿈꾼다. 자, 그리고 우리 이과 애들이요. 실험 좀 하라 그러면 선생님 실험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얘가 경희대 의대 간 친구거든요. 보시면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방법을 통해서 끓는 점에 대해서 탐구하고, 자, 이렇게 전공 적합성을 말하자면 드러내려면은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많다. 과목 세특이요. 어떤 과목에서도 전공 적합성을 나타낼 수 있다. 경희대 의대 갔다는 좀 전에 그 친구인데 보시면 고전, 화법과 작문, 한마디로 이 국어 과목에서도 전공 관련 준비사항이라든가 준비 정도 의지들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세특에서 전공 적합성을 드러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자,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은 목표는 한낱 꿈에 불과하다. 더 좋아하는 말은요. 실천이 수반되지 않는 계획은 사상누각이다. 입니다. 정말 이른 아침부터 간밤에 10시까지 학생들 관리하고 학원 운영하시느라고 피곤하실 텐데 아침에 일어나서 컴퓨터를 켜고 제 강의를 들어줘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리지만 이제 이 코로나도 꺾여 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결국 아노드 토인비가 얘기한 것처럼 인류의 역사는 자연의 도전에 대한 인간의 응전의 과정이다라는 말처럼 이 하차는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에게 우리가 굴할 수는 없죠. 어찌 보면 참 눈에 보이지 않아서 더 무섭긴 합니다. 예. 이겨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우리 원장님들의 건승을 바라면서 올해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밝아오는 새해 항상 건승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